어느 월요일 아침 육군 모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대장인 안태석 준장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참모장인 박철수 대령도 행방불명됩니다. 그의 차는 부대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 2시 행정과장인 최민호 중령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극심한 공황장애.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고참 부사관인 이경수 상사가 국방부로 긴급 전출됩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떠납니다. 30년을 근무한 부대를 하루아침에. 그리고 수요일 안준장의 당번병이었던 강민준 병장이 군검찰에 출석합니다. 증인 보호를 요청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닷새 동안 5명의 군인이 사라지거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군 장교 윤서영 중위. 부대 감시 카메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그녀가 안준장의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 하나. 30분 후 그녀가 나옵니다. 봉투는 사라지고 표정은 담담합니다. 그 후 안준장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토요일 오전 그녀가 박 대령의 집무실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노트북 하나를 들고 갑니다. 40분 후 나올 때 노트북은 여전히 그녀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합니다. 같은 날 오후 박 대령이 사라집니다. 월요일 아침 그녀가 최중령과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단 3분간의 대화. 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정신병원에 실려갑니다. 부대 전체가 수군거립니다. 윤중이가 뭘 한 거야? 조용하던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윤서영 중위는 부대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고개를 자주 숙이고 누구에게도 대들지 않는 순한 양 같은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녀는 5명의 군인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대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여군 중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준장과 대령이 도망치고 중령이 정신이 무너지고 상사가 떠나고 병장이 증인 보호를 요청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격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순천, 구미, 창원, 의정부.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석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여름날로. 석 달 전 초여름 6월 육군 제7 보병사단 예하부대 정문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군 장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구김 하나 없는 군복, 그리고 조용한 눈빛. 윤서영 중위입니다. 그녀는 행정과에 배치됩니다. 첫 출근 날 과장이 부대를 안내합니다. 건물 구조, 식당 위치, 화장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부대장님은 육군사관학교 32기 출신이셔. 기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특히 과장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출신 성분을 많이 따지시는 편이야. 윤중이는 학군 출신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윤중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점심시간, 그녀는 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습니다. 동료 장교들이 무리지어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되게 조용하네, 저 사람. 말도 별로 안 하고 순한 양 같아. 동료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순한 양.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새벽 5시 윤중이가 부대 뒷산을 달립니다. 10km를 쉬지 않고 땀이 등을 적십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말 다른 장교들이 외출할 때 그녀는 체력 단련장에 남습니다. 철봉,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시간, 2시간, 3시간. 군복이 땀으로 젖습니다. 그녀의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수부대 마크가 새겨진 군번줄. 2년 전 그녀가 자원에서 받은 특수훈련 이수 증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긴장합니다. 주간 업무 회의. 부대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회의실에 장교들이 모입니다. 25명. 윤중이는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문이 열립니다. 안태석 준장이 들어옵니다. 50대 중반, 각진 턱, 날카로운 눈매. 그가 단상에 서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안 준장이 참석자 명단을 훑습니다. 한 명 한 명 확인합니다. 그의 시선이 윤중이에게 멈춥니다. 3초, 5초, 10초.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저기 뒤에 새로운 중위. 윤중이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윤서영 중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 안 준장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여군은 원래 군복보다 치마가 더 어울리는 법인데.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몇몇 장교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윤중이는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습니다. 출신이 어떻게 되나? 학군 출신입니다. 안 준장의 입꼬리가 더욱 내려갑니다. 학군.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군대를 학군 출신이 함부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네. 윤중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앉게. 윤중이가 앉습니다. 회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금 전 그 말들만 맴돕니다. 여군은 치마가 어울린다. 학군 출신이 군대를 더럽힌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경수 상사입니다. 40대 후반, 거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합니다. 그는 윤중이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또 시작이군. 안 준장님의 출신 차별. 이 상사는 압니다. 지난 10년간 이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안 준장이 얼마나 많은 학군 출신 장교들을 괴롭혔는지, 그들이 하나둘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떠나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사관일 뿐입니다. 준장을 막을 권한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결심합니다. 윤중이를 조용히 지켜보기로. 만약 그녀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그리고 또 한 명. 안준장의 당번병인 강민준 병장이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아직 어린 얼굴. 그는 방금 전 안준장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강 병장은 주먹을 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장이 준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강 병장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히 안준장이 윤중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왜 쓰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다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회의가 끝납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윤중이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에서 한 선임 장교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러시는 분이야. 윤중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그날 밤 윤중이는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참자. 증거를 모으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저 순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경수 상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민준 병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서로를. 하지만 언젠가 이들은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첫 모욕 이후에도 윤중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 출근, 저녁 6시 퇴근, 필요한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순한 양이라 부릅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부대에서 공지가 내려옵니다. 업무 개선 건의서 공모, 행정 절차 간소화, 병영 생활 혁신, 자유주제. 누구나 제출 가능합니다. 윤중이가 움직입니다. 밤 11시 숙소.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지난 2주간 관찰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보고, 체계, 중복되는 행정 절차, 병사들의 휴식 시간 부족 문제.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읍니다. 통계를 만듭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새벽 2시. 아직 작성 중입니다. 새벽 4시.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웁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립니다. 손가락이 저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완성됩니다. 30페이지 분량의 건의서. 윤중이가 행정과장에게 제출합니다. 과장이 첫 장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 꽤 잘 정리했네. 부대장님께 보고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윤중이가 조용히 답합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희망. 혹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을지도 모른다는. 일주일이 지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행정과 사무실. 윤중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안태석 준장입니다. 그의 손에는 윤중이가 제출한 건의서가 들려 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장교가 황급히 일어섭니다.
윤중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안준장이 윤중이를 바라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윤중이. 예. 이거 내가 쓴 거지? 윤중이가 건의서를 봅니다. 자신이 이틀 밤을 새워 쓴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준장이 건의서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봅니다. 3초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건의서를 덮습니다. 학군 출신이 쓴 글은 읽을 가치도 없어. 그가 건의서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찢습니다. 찍찍찍. 한 장, 두 장, 세 장. 30페이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립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습니다. 윤중이는 그 광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안준장이 찢긴 종이 조각들을 그녀의 발밑에 던집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군화 주위에 흩어집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내가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실수야. 안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너의 출신 성분이 이 군대의 기강을 해치는 거라고. 윤중이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준장이 돌아서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사무실이 여전히 조용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윤중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윤중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발밑의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틀 밤의 노력. 30페이지의 진심. 모두 조각나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경수 상사입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안준장이 건의서를 찢는 장면을, 윤중이가 무릎 꿇고 조각을 줍는 장면을. 이 상사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이를 악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자신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결심합니다. 저 조각들을 나중에라도 모아두기로. 혹시 모릅니다. 언젠가 증거가 될지.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이 상사가 행정과 사무실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냅니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물함 깊숙이 숨깁니다. 한편 안준장의 집무실. 당번병 강민준 병장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준장은 자리에 없습니다. 강 병장은 책상 위의 메모를 봅니다. 윤서영 중위 마이너스 학군 출신 마이너스 제거 대상. 강 병장의 손이 멈춥니다. 제거 대상이라니. 그는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촬영합니다. 왜 찍는지 모릅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그날 밤 윤중이의 숙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나는 학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안태석 준장이 내 건의서를 읽지도 않고 찢었음. 이유학군 출신이 쓴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발언. 목격자 행정과 전체 장교 약 10명. 그녀는 날짜, 시간, 발언 내용, 목격자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이 이어질 것입니다. 윤중이는 노트를 덮고 침대 옆 작은 액자를 봅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
가슴에는 별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녀가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을게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상사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강 병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안태석 준장이 곧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건의서 사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부대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돕니다. 안 준장이 참모장실에 불려갔다는 것. 참모장 박철수 대령. 안 준장보다 한 계급 아래지만 실제 부대 운영의 실세입니다. 참모장실 문이 닫힙니다. 박 대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50대 초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그는 안 준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윤서영 중위권 들었네. 안 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학군 출신이라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지도? 박 대령이 비웃습니다. 건의서 찢은 게 지도인가? 안 준장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네, 윤서영 중위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모릅니다. 박 대령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인사기록 카드. 거기에는 윤서영 중위의 가족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부 윤태진, 육군 소장. 안 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소장? 그래. 그것도 현재 군단장이지. 우리 상급 부대 군단장. 안 준장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안 건드렸겠지? 박 대령이 냉소를 띱니다. 그게 문제야, 안 준장. 자네는 권력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안 준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기회요? 윤태진 소장. 내가 다음 진급 대상자야. 그런데 그 양반도 같은 후보지. 박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둘 중 한 명만 중장으로 진급해. 경쟁자를 제거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양반 딸이 여기 있네. 안 준장이 박 대령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설마 윤서영 중위를 완전히 망가뜨려. 그러면 윤태진 소장도 타격을 입을 거야.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중장이 될 수 있겠나? 하지만 그건 걱정 마.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집중 감사를 실시해. 윤중위를 대상으로 아주 세세하게. 뭐라도 걸릴 거 아닌가. 박 대령이 안 준장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자네가 잘 처리하면 내가 중장 진급할 때 자네도 소장 달아줄 수 있어. 안 그런가? 안 준장이 잠시 고민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깁니다. 별 2개. 소장.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행정과장이 윤중위를 부릅니다. 과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윤중위, 부대장님께서 자네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지시하셨네. 윤중위가 눈을 깜빡입니다. 집중 감사요? 그래. 업무 태도, 복무 기강, 모든 것을 점검하라고. 미안하지만 당분간 자네의 모든 업무를 보고해야 할 것 같아. 윤중위는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그날부터 윤중위의 일상이 감옥이 됩니다. 출근 시간 5분 전 도착. 1초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서류 한 장 작성해도 3번, 4번 검토. 오타 하나 띄어쓰기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도 긴장의 연속. 식판을 드는 각도, 물컵을 놓는 위치, 모든 것이 감시당합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중이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2주가 지납니다. 감사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안준장이 보고서를 받아봅니다. 업무 태도 우수, 복무 기각 모범, 특이사항 없음. 안준장이 책상을 칩니다. 이게 뭐야? 뭐 하나 제대로 잡히는 게 없잖아. 행정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윤중이가 정말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찾으려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준장이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박 대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참모장님, 감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대령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안준장, 윤중이 주변을 조사해. 친구관계, 사생활 뭐든. 반드시 약점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한편 윤중이는 매일 밤 지쳐 쓰러집니다.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어느 날 밤 11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입니다. 윤중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영아, 요즘 어떠니? 윤중이가 잠시 망설입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 아버지가 요즘 진급 심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도 바쁘신 거 아는데요. 곧 결과 나올 거야. 그러면 시간 내서 너 보러 갈게. 네, 아버지. 전화가 끊깁니다. 윤중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지 않고.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박철수 대령이 바로 그 진급 경쟁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경수 상사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낮에 윤중이가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저 젊은 장교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상사는 결심합니다. 내일 윤중이에게 쪽지를 전하기로.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강민준 병장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안준장이 윤중이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두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내용. 그의 일기장은 이미 3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태석 준장과 박철수 대령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집중 감사 3주째. 윤중이는 완벽하게 근무합니다. 출근 시간, 복장, 업무 처리,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안태석 준장이 아무리 찾아도 트집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행정과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최민호 중령. 30대 후반, 부드러운 인상,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 그가 행정과 부과장으로 전입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호 중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인상은 좋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점심시간, 그가 윤중이에게 다가옵니다. 윤중이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윤중이가 놀랍니다. 지난 3주간 아무도 그녀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식당에서 최중령이 말을 겁니다. 부대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윤중이 님이 좀 힘드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중이가 그를 바라봅니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눈빛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최중령은 윤중이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됩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하고 업무 조언도 해줍니다. 윤중이는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최민호 중령은 박철수 대령이 심어놓은 스파이입니다. 매일 저녁 최중령은 박 대령에게 보고합니다. 윤중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윤중이가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급 심사 중이라고. 좋아. 계속 관찰해. 약점을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안준장의 집무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윤중이의 인사 기록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합니다. 특수교육 이수 특전사 단기 위탁 교육과정 수료. 안준장의 눈이 커집니다. 특전사? 이 여자가? 그는 더 자세히 조사합니다. 2년 전 윤서영 중위는 자원에서 특전사 단기 위탁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체력 평가 만점, 사격 만점, 격투술 우수. 안준장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순한 양 같던 여자가 실제로는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는 즉시 박 대령에게 보고합니다. 참모장님, 큰일입니다. 윤중이가 특전사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대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그럼 이 여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여. 완전히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험해. 알겠습니다. 안준장이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윤중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그의 시선이 윤중이 인사 기록의 비상 연락처란에 멈춥니다. 부 윤태진 육군 소장, 군단장. 안준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저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것. 아버지. 다음 날 금요일 안준장이 윤중이 숙소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는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신 행정부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시합니다. 윤중이 방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해. 부관이 윤중이 방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 가슴에는 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부관이 사진을 찍어 안준장에게 보고합니다. 부대장님, 윤중이 방에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안준장이 사진을 봅니다. 별 하나. 그리고 오래된 군복 스타일. 이게 아버지 사진이군. 별 하나짜리. 그는 비웃습니다. 지금은 소장이라지만 옛날엔 준장이었나 보네. 나처럼. 안준장은 오해합니다. 그 사진이 오래 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태진 소장이 이미 오래전에 별 2개를 달았다는 것을. 좋아. 이제 카드가 생겼어. 그날 저녁 이경수 상사가 윤중이에게 쪽지를 전합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슬쩍 손에 쥐어줍니다. 윤중이가 쪽지를 펼칩니다. 조심하세요. 부대장이 당신을 집중조사 중입니다. 최민호 중령을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 윤중이의 눈이 커집니다. 최중령을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그녀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최중령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한 모든 말이 보고됐다는 것을. 윤중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윤중이는 노트북을 엽니다. 그리고 검색합니다. 군인권센터, 국방부 감찰 신고 방법, 출신 차별 증거 수집 방법. 하나하나 공부합니다.
메모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순한 양이 아닙니다. 그녀는 특전사 훈련을 받은 전사입니다.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반격합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윤중이가 부대 밖으로 나갑니다. 외출증을 받아서 시내로 갑니다. 그녀가 간 곳은 법률사무소입니다. 군인권 전문 변호사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한 윤서영입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중이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지난 2달간 기록한 모든 것. 날짜, 시간, 발언 내용, 목격자. 출신 성분 차별과 인권 침해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것.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윤중이가 법률사무소를 나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닙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안태석 준장과 박철수 대령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법률 상담 다음 주 월요일. 윤중이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이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냉정합니다. 점심시간, 최민호 중령이 다가옵니다. 윤중이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혼자 먹고 싶어서요. 최 중령이 당황합니다. 윤중이가 거절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윤중이가 자리를 뜹니다. 최 중령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는 즉시 박철수 대령에게 보고합니다. 참모장님, 윤중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군. 안준장에게 최종수를 쓰라고 해. 그날 오후 3시 안태석 준장이 윤중이를 집무실로 호출합니다. 윤중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윤중이, 앉지 말고 서 있어. 윤중이가 책상 앞에 섭니다. 안준장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전역 지원서 양식입니다. 이거 알지? 전역 지원서입니다. 그래. 여기 서명해. 윤중이가 침착하게 답합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안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거부?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부당한 강요입니다. 뭐? 안준장이 책상을 칩니다. 큰 소리가 울립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윤중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역할 수 없습니다. 안준장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윤중이에게 다가옵니다. 좋아. 끝까지 버티고 싶은 거지. 그가 윤중이의 개인 사물함으로 걸어갑니다. 무단으로 열어젖힙니다. 잠깐, 그건. 안준장이 사물함에서 액자를 꺼냅니다. 윤중이가 소중히 보관하던 아버지 사진입니다. 이게 뭐야? 백 쓰려고 아버지 사진 가져온 거야? 윤중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제 사적인 물건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사적인 물건? 안준장이 액자를 들어봅니다. 별 하나를 단 남성의 사진. 별 하나짜리 준장? 나도 준장인데 내 아버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윤중이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그 사진을 돌려주십시오. 왜? 아빠한테 일러 바칠 거야? 안준장이 액자를 흔듭니다. 별 하나에서 끝난 사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딸도 이 모양이지. 그 순간 윤중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 말은 취소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취소? 왜? 사실인데. 안준장이 액자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땅. 액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리가 깨집니다. 사진이 구겨집니다. 별 하나짜리 아빠를 둔 주제에. 여기서 뭘 어쩌겠어. 윤중이가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바닥에 있습니다. 유리 파편 사이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저녁 지원서 제출해. 윤중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유리 파편이 그녀의 무릎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겨진 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나가라고 했어. 윤중이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일어섭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이경수 상사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그는 주먹을 줍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즉시 행동합니다. 비상구 쪽 CCTV가 이 복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관리실로 달려갑니다. 이 상사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복도 CCTV 영상 백업해 둘 수 있나? 왜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하네. 관리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상을 USB에 복사합니다. 이 상사가 USB를 받아 사물함에 숨깁니다. 한편 강민준 병장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준장 집무실 옆 작은 창문으로 액자를 던지는 장면. 윤중이가 무릎 꿇는 장면. 강 병장이 화장실로 달려가 일기를 씁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40분. 안준장이 윤중이 아버지 사진을 바닥에 던짐. 별 하나짜리라며 모욕함. 윤중이 무릎에서 피 흘림. 그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로. 그날 저녁 6시 윤중이가 최민호 중령과 마주칩니다. 복도에서 최중령이 다가옵니다. 윤중이님 괜찮아요? 무릎에 피가. 윤중이가 그를 바라봅니다. 차갑게. 최중령님. 네. 제가 법률 상담 받은 거 참모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윤중이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중령님, 사람을 배신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윤중이님, 저는 이제 저를 감시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을 곧 다 아시게 될 테니까요. 윤중이가 돌아섭니다. 최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날 밤 11시 윤중이가 휴대전화를 듭니다. 아버지 번호를 누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서영아. 아버지. 윤중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영아, 왜 우니? 무슨 일이야? 그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달간의 모든 것을. 출신 차별. 건의서 찢김. 집중 감사. 그리고 오늘 아버지 사진을 바닥에 던졌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별 하나짜리라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끊깁니다. 흐느낌으로 전화 너머로 무거운 숨소리가 들립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입니다. 서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니? 안태석 준장입니다.
부대 이름은 윤중이가 부대명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네한테 한 말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윤중이가 하나하나 전합니다.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알겠다. 서영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예, 아버지. 내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절대 저녁 지원서 쓰지 마. 하지만 아버지를 믿어. 이제 아버지가 처리할게.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전화가 끊깁니다. 윤중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군단장 집무실. 윤태진 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계급장에는 별이 2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메모지. 안태석 준장, 박철수 대령, 출신 차별 명예훼손. 윤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듭니다. 폭풍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군단장 집무실. 윤태진 소장이 3통의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 전화. 군단 인사참모장. 나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겠네. 급한 일이야. 안태석 준장과 박철수 대령 인사 기록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번째 전화. 국방부 감찰실장. 오랜만이야. 부탁 하나 할 게 있네. 출신 성분 차별 사건 관련해서. 증거는 충분해. 즉시 조사 들어갈 수 있나?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 팀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 육군 참모차장. 저 윤태진입니다.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 관할 부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윤 소장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하늘. 감히 내 딸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육사든 학군이든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출신으로 차별하는 자는 군인 자격이 없어. 그가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딸의 사진이 있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윤서영. 조금만 참아라, 서영아. 아버지가 곧 갈게. 다음 날 화요일 아침 6시. 안태석 준장 부대에 긴급 통보가 내려옵니다. 군단장 불시 방문 예정. 오전 10시. 전장교 대기. 복장 정복. 안 준장이 통보를 받고 웃습니다. 군단장, 윤태진 소장이 온다고? 좋아. 우리 부대 기강 좀 자랑해야겠군. 그는 박철수 대령에게 전화합니다. 참모장님, 오늘 군단장님 오십니다. 알아. 잘 보여. 우리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안 준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윤서영 중위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2달간 기록한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 9시 이경수 상사가 윤중이를 조용히 부릅니다. 윤중이님 잠깐. 네, 상사님. 이 상사가 USB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어제 일 녹화된 거야. CCTV 영상. 그리고 그가 비닐봉지 하나를 더 건넵니다. 내 건의서 찍힌 조각들. 내가 모아뒀어. 윤중이의 눈이 커집니다. 상사님, 나도 딸이 있어. 군인이지. 너 같은 사람이 이겨야 우리 딸도 떳떳하게 군복 입을 수 있어. 이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해. 진작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부대 훈련장. 전 장교가 도열해 있습니다. 윤서영 중위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군단장 전용 차량입니다. 차가 멈춥니다. 운전병이 뒷문을 엽니다. 한 남성이 내립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군복. 가슴에는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 윤태진 군단장입니다. 차렷. 경례. 안준장의 구령에 전원이 경례합니다. 윤 소장이 답례합니다. 편히. 안준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군단장님 환영합니다. 윤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수고들 하네. 부대 둘러봐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부대를 순시합니다. 병사생활관, 행정건물, 훈련장. 행정과 건물을 지날 때 윤 소장의 시선이 창문 안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한 여성 장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중위입니다. 윤 소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윤중이도 창밖을 봅니다. 군단장의 뒷모습, 별 2개. 그녀의 가슴이 떱니다. 아버지. 순시가 끝나고 부대장 집무실로 향합니다. 윤 소장이 안준장과 단둘이 앉습니다. 부대 상황 보고하게. 예. 저희 부대는 육사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강한 기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예. 육사 출신들이 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안준장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학군이나 3사 출신들은 아무래도 기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예. 그래서 제가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근에 학군 출신 중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준장이 움찔합니다. 아, 예. 윤서영 중위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중위. 별것 아닙니다. 학군 출신이라 지도가 필요해서 제가. 안준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행위를 마치 교육인 양 포장합니다. 건의서도 수준이 낮아서 제가 다시 쓰라고 했고요. 집중 감사도 그 중위를 위한 거였습니다. 윤 소장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위 사물함에 아버지 사진이 있더군요. 별 하나짜리. 그래서 제가 군기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별 하나에서 멈춘 사람을 자랑할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윤 소장의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안준장이 뒤늦게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게 별 하나에서 멈춘 사람이라고 했나? 윤 소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안준장도 황급히 일어섭니다. 그 별 하나짜리 아버지가 말이야. 윤 소장이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킵니다. 별 2개. 이미 진급했네. 3년 전에. 안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윤 소장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세상이 멈춥니다. 안준장의 다리가 풀립니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윤서영 중위는 내 딸이야. 군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괴롭혀도 되는 거였나? 학군 출신이면 모욕해도 되는 거였나? 윤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전 장교 집합시켜. 예. 들리지 않나? 안준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듭니다. 즉시 전 장교 훈련장 집합.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립니다. 박철수 대령이 들어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모릅니다. 군단장님 반갑습니다. 참모장 박철수입니다. 윤 소장이 박 대령을 바라봅니다. 박철수 대령. 자네도 오히려 잘 왔군. 자네도 같이 가지. 예. 어디로 말입니까? 훈련장. 자네 인생 끝나는 곳으로.
박 대령의 얼굴이 굳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30분 후 부대 훈련장. 모든 장교가 도열해 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흐릅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윤서영 중위도 그 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윤태진 소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의 뒤로 군단 참모들이 섭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관 3명도 함께 있습니다. 안태석 준장과 박철수 대령이 단상 아래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습니다. 최민호 중령. 윤 소장이 부릅니다. 최 중령이 놀라며 앞으로 나갑니다. 예. 전방으로 나와. 최 중령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윤 소장이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안준장, 박 대령, 최 중령.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훈련장이 숙연해집니다. 최민호 중령. 자네는 지난 한 달간 윤서영 중위를 감시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박철수 대령에게 보고했지. 최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게.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해. 예. 훈련장이 웅성거립니다. 동료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동료 장교를 배신하고 상급자에게 밀고 한 죄. 군인으로서 가장 비겁한 행위야. 윤 소장이 감찰관을 봅니다. 최민호 중령. 즉시 타 부대 전출 조치. 진급 보류. 그리고 윤 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대에서도 자네를 믿지 않을 거야.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니까. 최 중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저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명령이면 동료를 배신해도 되나? 최 중령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습니다. 물러가. 최 중령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윤 소장이 다음 표적을 봅니다. 안태석 준장. 예. 안 준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네는 지난 2달간 윤서영 중위에게 출신 성분을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가했어. 윤 소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6월 15일 여군은 치마나 입어야 한다고 발언. 학군 출신이 군대를 더럽힌다고 모욕. 안 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6월 23일 윤중위가 작성한 건의서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림. 이 일 때문에 윤 소장이 이경수 상사를 봅니다. 이경수 상사, 앞으로 나와. 이 상사가 놀라며 앞으로 나갑니다. 예. 자네가 그 찢긴 조각들을 모아뒀다지? 예, 그렇습니다. 잘했어. 그 증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야. 윤 소장이 이 상사에게 경례합니다. 군단장이 부사관에게 먼저 경례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랍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군인이야. 이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윤 소장이 다시 안 준장을 봅니다. 그리고 어제 7월 15일 윤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윤서영 중위의 사물함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닥에 던졌지. 별 하나에서 멈춘 사람이라며 모욕했어. 안 준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모욕한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나야. 3년 전 모습이었지만. 윤 소장이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별 2개야. 자네와 같은 준장이 아니라 자네의 상관인 소장이지. 안 준장이 땅을 칩니다. 오열합니다. 안태석 준장, 즉시 보직 해임. 국방부 감찰조사 회부. 출신 성분 차별 및 부하 인권 침해 혐의로 징계위원회 소집 예정.
감찰관들이 안준장에게 다가갑니다. 안준장, 동행하시겠습니다. 안준장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감찰관들이 그를 부축합니다. 그때 강민준 병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보고드립니다. 윤 소장이 그를 봅니다. 말해봐. 저는 지난 2달간 안준장의 모든 언행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 병장이 일기장을 꺼냅니다. 두꺼운 일기장입니다. 윤 소장이 일기장을 받아봅니다. 펼쳐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 심지어 간단한 그림까지. 병장, 이름이 뭔가? 강민준입니다. 잘했어, 강 병장. 자네의 양심이 이 사건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이었어. 윤 소장이 강 병장에게도 경례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자부심이 여기 있군. 강 병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박철수 대령. 박 대령이 굳은 얼굴로 앞에 섭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군단장님. 자네가 진짜 흑막이지. 박 대령이 당황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나와 진급 경쟁 중이야. 둘 중 한 명만 중장으로 진급하지. 박 대령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내 딸을 공격 목표로 삼았어. 딸을 망가뜨려서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왜 최민호 중령을 시켜서 내 딸을 감시했나? 왜 안태석 준장에게 집중 감사를 지시했나? 박 대령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윤 소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다 조사했어. 자네와 안준장의 통화 기록, 최 중령에게 내린 지시, 모두 확보했지. 박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상급자의 권한을 남용해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 죄, 부하를 이용해 범죄를 사주한 죄. 윤 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철수 대령, 즉시 보직 해임. 예편 조치건의. 그리고 군 검찰 수사 의뢰. 박 대령이 비명을 지릅니다. 안 됩니다. 제가 중장 진급을 앞두고 있다고요. 자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감찰관들이 박 대령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저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령입니다. 25년을 복무했다고요. 25년을 복무하면서 배운 게 권모술수뿐이었나? 윤 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 대령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세 사람이 끌려갑니다. 최민호 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안태석 준장은 오열하며, 박철수 대령은 저항하며, 훈련장의 모든 장교가 숨죽여 지켜봅니다. 이것이 권력을 잘못 사용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끌려간 훈련장. 여전히 모든 장교가 도열해 있습니다. 윤태진 소장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장교들이 긴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한 죄, 권력을 남용한 죄, 동료를 배신한 죄. 윤 소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출신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육사든 학군이든 삼사든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는 동료입니다. 그가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 소장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윤서영 중위. 윤중위가 놀랍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합니다. 예. 전방으로 나와. 윤중위가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그녀의 걸음은 떨리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윤 소장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군단장과 중위, 아버지와 딸, 윤서영 중위. 예. 지난 2달간 고생이 많았어. 윤중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네는 부당한 차별을 받았어. 출신 성분 때문에. 하지만 자네는 굴복하지 않았어. 증거를 모으고 법을 찾고 끝까지 싸웠지. 윤 소장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경수 상사가 증거를 모았고 강민준 병장이 기록했어. 그가 모든 장교를 봅니다. 이것이 진짜 군대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윤 소장이 윤서영 중위에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군단장이 아버지가 딸에게 먼저 경례를 올립니다. 자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야. 그리고 윤 소장의 목소리가 잠깐 떨립니다.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윤중이가 황급히 답례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2달간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훈련장의 모든 장교가 박수를 칩니다. 조용하던 박수가 점점 커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훈련장을 가득 채웁니다. 윤중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입니다. 이경수 상사도 눈물을 흘립니다. 강민준 병장도 눈물을 닦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차렷, 해산, 장교들이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윤중이에게 다가옵니다. 윤중이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동료들이 하나둘 사과하고 격려합니다. 윤중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태진 소장과 윤서영 중위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군단장과 중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로. 많이 힘들었지?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 바쁘신 거 아는데. 저 때문에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태진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너는 절대 짐이 아니야. 너는 내 자랑이야.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서영아, 한 가지는 알아둬. 예. 너는 혼자 이긴 게 아니야. 이 상사, 강 병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도 이제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줘. 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요? 그래. 내가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거야. 윤서영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3달 후, 윤서영 중위는 전역합니다. 자의로. 더 이상 부대에서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녀는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3년이 흐릅니다. 20대 후반이던 윤서영은 이제 30대 초반의 당당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그녀의 사무실에는 여러 장의 감사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가 도운 피해자들이 보낸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안태석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윤서영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안태석. 3년 전 그녀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는 징계를 받고 예편했지만 제향군인회에서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이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 소송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영은 한 예식장으로 향합니다. 제향군인 모임이 열리는 곳. 화려한 VIP룸. 육사 출신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 소파에는 초라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태석입니다. 예편 후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옛 동기들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VIP룸 문이 열립니다. 윤서영이 들어섭니다. 검은색 정장, 하이힐,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안태석이 그녀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윤서영이 명함 한 장을 그 앞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윤서영, 명예훼손 및 출신 성분 차별 사건 원고 법률 대리인. 안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듭니다. 뒤집습니다. 뒷면에는 한 장의 사진. 육군 이성 장군의 정복 사진. 계급장의 별이 2개. 윤서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별 하나짜리라고 비웃으셨죠? 안태석의 눈이 사진과 윤서영을 오갑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이미 진급하셨습니다. 3년 전에. 윤서영이 몸을 돌립니다.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법정에서 뵙죠. 이번엔 새로운 피해자들을 위해서. 안태석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윤서영이 밖으로 나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저 누군가의 등대가 되고 있어요. 권선징악.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더 나아가 그 승리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댓글에 점수를 작성해 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